안녕하세요. 2025학년도에 약학계열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된 최연아입니다. 저는 독서활동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학교활동으로 1학년 때 정해진 책을 읽고 주어진 질문에 답하며 친구들과 토론을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어리다면 어린 시절에 저의 생각의 폭이 늘어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읽고 쓰며 생각했던 1년의 시간은 추후 2, 3학년 때 정해진 것이 아닌 스스로 책을 선정하고 질문하는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조 친구들과 서로 질문을 나누고 답을 찾은 후에는 여러 번 소규모 탐구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저 혼자만의 활동도 아니고 시간적 한계로 인해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평소라면 하지 못했을 독특한 활동들을 많이 시도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수업에서 다양한 책들을 활용해 나갔습니다. 영리문학 읽기 같은 수업에서는 소설을 주요 텍스트로 삼아서 인물의 감정과 행동 양상, 그리고 문학작품의 특정 대목에 대한 저의 생각을 시험의 압박에서 조금 벗어나서 주변과 자유롭게 나누거나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장하는 글쓰기를 할 때 소설의 상황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각색을 해서 주제를 조금 더 특색 있게 잡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책에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책을 조금 좋아하고 많이 읽는 편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조금 식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책은 책을 읽는다에서만 끝내기에는 우리가 아직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책으로부터 무언가를 온전히 얻는다는 것은 책장을 덮은 이후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바쁜 교구 시절에도 배경 지식이나 사고력, 글쓰기 실력 등을 다양하게 쌓을 수 있었던 여러 독서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한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진로에 관해서 크게 고민했던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워낙 과학 분야를 좋아하는 편이었고, 그 중에서도 응용화학과 생명과학을 다루는 약학 분야에서 연구자로 이루어가고 싶다는 것은 고등학교에 들어오기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만 제가 고등학교 시절 좀 더 발전시켜 나갔던 부분은 그래서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였습니다. 약학이라는 학문도 다른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학년 때에는 정말 여러 분야에 걸쳐서 탐구 활동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탐구를 이어나가다 보니 합성화학 물질보다는 생물체 유래 원료를 다룬다는 점에서 바이오 의약품 쪽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그에 맞춰서 바이오 의약품 분야를 탐구해 나갔는데, 그러다가 DDS라고 불리는 약물전달 시스템이라는 분야를 알게 되었습니다. 항암제에 대해서 조사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물론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약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시스템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약물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부작용 없이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과 더불어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탐구해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평탄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의 고등학교 진로 탐색 과정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목 선택에 대해서도 조금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사실 가장 많이 겪는 딜레마가 등급은 잘 안 나오거나 자신은 없는데 나에게 필요한 과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서 등급적인 면에서 유리한 과목이라는 게 있죠. 저도 확률과 통계가 정말 자신이 없어서 3학년 과목 선택 시에 조금 고민을 했었고, 물리는 정말 자신이 없는데 꼭 해야 할까요? 라는 고민 상담 글들도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그래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과목들이 핵심 권장 및 권장 과목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대학에 와서 전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도전적인 여건 속에서의 낮은 성적이라는 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게 노력해왔던 여러분의 과정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꼭 그러한 점들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여러분의 선택은 향후 여러분에게 더 넓은 선택지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학 분야에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을 모두 이수했었는데, 물리 분야에서 양자역학과 관련해서 제가 관심 있는 주제를 계속 탐구해 나가다가 어느새 그것이 약학 분야에서 딱 맞는 주제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뿌듯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쩌면 생각지도 못할 방향으로 돌아오게 될 선물 같은 것을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면접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제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문장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의 3년의 기록을 돌아보면서 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학생부를 천천히 살펴보면서 각 활동에서의 다양한 발표 자료, 보고서 등을 보고 이들이 학생부에 어떻게 담겨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과 지식들을 정리하기도 하고 제 생각이 어떠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이어졌는지 그리고 반론이 들어온다면 이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희미하고도 선별적인 지식이 정리되어 갔다면 이를 말로 이어나가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면접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예상 질문을 만들고 이에 답변을 쓰고 그리고 이를 암기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그 방법도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숙달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저는 그 과정이 결국 효율이 그리 높지도 않고 말할 때 외운티가 많이 난다는 점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신 질문을 보고 잠시 키워드를 생각한 후에 이를 매끄러운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을 반복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번 답변을 해본 후에는 저 스스로 살펴보면서 이러한 점들이 조금 논리가 빈약한 것 같다 라거나 이 점을 좀 더 궁금해 하실 것 같다 와 같이 피드백을 하면서 답변 구조를 수정해 나갔습니다. 결국 제가 생각하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질문을 듣고 초점을 잡고 키워드를 생각해내고 이를 말로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이를 가장 중점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주일간은 저 혼자 정리와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나흘 정도 학교 선생님들과 모의 면접을 하고 피드백을 거쳐서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사실 이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불안감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면접 과정에서도 제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 나와서 조금 당황하기도 했고요. 한 가지 응원의 말을 덧붙이자면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진솔하게 보여주고 오세요. 설령 여러분이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과거부터 쌓여온 여러분이 현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면접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자리이고 그렇게 보여주게 될 여러분의 모습은 단지 짧은 면접 준비 기간이 아니라 고등학교 3년 혹은 여러분이 살아온 19년 전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틀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꼭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독창성에 치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이 주변에서 들어온 정도의 길에 여러분을 끼워 맞출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에 혹은 이 학과에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대 혹은 저 선배는 이렇게 했다는 말에 여러분이 휘둘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하고 다양한 탐구 활동들을 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 너무 식상하지는 혹은 이상해 보이지는 않을까? 혹은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면 어쩌지? 이렇게요. 저는 현재의 교육과정이 그리고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추상적인 가치를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추상적인 가치를 발현하고 보여줄 수 있는 방향은 무궁무진할 것이고 그렇기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남들이 그렇기에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그 속에서 정말 그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편안함과 불안한 해소를 위해서 여러분을 바깥에 맡기지 말아주세요. 치열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를 하나씩 실천으로 옮겨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3학년 말에 면접을 준비하면서 3년의 기록을 돌아보았을 때 가장 많이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서투른 트송이처럼 보였던 저의 1학년 시절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였습니다. 당시 했던 저의 활동들도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썼던 글들도 그리고 그때를 살아나갔던 저의 일상의 모습들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매일매일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하기도 하고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다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못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발전이 없지? 이렇게요. 그리고 이러한 점들은 중요한 일이 목전에 다가왔을 때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시기에 생각이 자꾸만 부정적으로 흘러가니까요. 그러나 주변인들이 그리고 대학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완벽한 무언가는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로부터 배운 점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나아졌다면, 혹은 그렇지 못했더라도 그를 인지하고 노력했다면 충분한 것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과 혹은 또 다른 시점에 나와 비교하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행복하게 웃을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조금 더 너그럽게 바라보고 또 믿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